무릎이 아프면 다 관절염이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80대, 90대가 돼도 관리 잘 하셨고 운동 꾸준히 했던 분들은 연골이 20대랑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깨끗해요. 나이 먹으면 연골이 닳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 동양인들이 관절염이 좀 많은 이유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프로TV와 백년화편이 함께하는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백년 인생 만들기 백년의 아침 시간입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이주호 기자고요.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와, 저는 미수다. 야, 이 미수다가 언제적 미수다입니까? 거의 20년 됐는데요. 20년 된 미수다. 다들 기억하실까요? 그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희 저와 좀 세대요? 비슷한 세대라서 네. 미수다의 우리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골대녀 네. 에바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에바 퍼필입니다. 저 3프로TV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네. 줄리안이 다시 출연하기로 했거든요. 네. 아, 에바랑 계속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저 건강에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혹시 네. 건강과 관련돼서 에바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무릎이에요. 무릎. 네, 왜냐면 제가 많이 뛰었었잖아요. 네. 축구를 하면서 뛰었는데 무릎이 많이 아파서 아. 네, 오늘의 주제랑 조금 그러니까요. 연관돼 있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무릎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운동과 최고의 운동은 무엇이냐? 네. 무릎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저희 백년의 아침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릎과 관련돼서 네.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 이분을 바로 모셔봐야 되겠죠? 네. 평촌 서울나우병원 김준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우리 원장님은 네. 딱 보기에 의사 선생님보다는 뭔가 트레이너 같은 느낌이 좀 아, 나요. 네. 운동 선수 운동. 같으세요. 네, 운동 좋아합니다.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을 엄청 좋아하고요. 네. 환자분들한테 제가 운동을 많이 알리는 운동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안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와,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죠. 왠지 팬층이 있을 것 같아. 우리 원장님. 그리고 건강해 보이시니까 믿음이 가잖아요. 믿음이 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그 무릎에 관련돼서 과연 이 무릎에 어떤 운동이 좋은 운동이고 네. 그리고 안 좋은 운동인지 안 좋은 운동도 있죠. 이런 그렇죠. 것들을 저희가 명명백백히 가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무릎에 궁금증 있으신다면 저희 채팅창에 바로바로 적어주세요. 네.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서도 선정되신 분들에게 밥알 찹쌀떡 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항상 시작하는 코너가 있죠. OX 퀴즈 시간인데요. 한간에 떠돌고 있는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속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인데 일단 첫 번째 질문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통증 이게 있으면 이건 관절염이다. 자, 그러면 우리 김준배 원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지 일단 한번 OX부터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네. 자, 하나, 정답은 네. 셋. 역시 경험이 중요합니다. X입니다. X. 네. 와. 모두가 관절염이 절대로 맞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 병원에 제가 이제 무릎 전공으로 전문을 진료를 보고 있는데 네.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오세요. 무릎이 아프면 나는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치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오시는데 정확한 통계가 될 수는 없겠지만 반은 아니세요. 반은 관절염이 아니고 네. 에바님처럼 다른 이유로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먼저 자기가 진단해 버리시면 네. 자가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네. 틀린 치료로 네. 또 병을 미루시는 분들도 있어요. 치료를. 네, 네. 뭐 어차피 나이 먹으면 관절염 생길 거 병원에 가봐야 뭐 별거 있겠어 이런 네.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네. 저희 딱 진료실 들어가면 뭐 때문에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네, 네, 환자들도 나름 긴장을 하고 간다고요. 그렇죠, 병원에. 그렇죠. 뭐 때문에 오셨어요? 관절염 때문에 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건 사실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네. 제가 권장하는 환자분으로서 올바른 대답은 언제부터 아팠고 네. 어느 부위가 아프고 네. 뭐 할 때 더 아프고 뭐 어떤 거 하고 났더니 아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미 진단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그러면 관절염이 아닌 분들이 무릎이 아팠을 때에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대략 어떤 것 때문에 오세요, 그러면? 이게 나이별로 좀 다르죠. 네. 그럼 제가 여기 스튜디오 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앞에 왔다 갔다 해서 너무 보기 좋은데요. 네. 자, 저기 지나가신 젊은 직장인 분들 무릎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20대 여자분들 무릎 20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자분들은 안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플 것 같죠. 네, 네. 병원에 많이 오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이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한 20, 30대 젊은 분들은 연골 연화증 또는 이제 스포츠 좋아하시다가 다쳐서 오신 경우 좀 네. 있고 한 40, 50대가 됐대 그때부터 이제 관절염 증상들이 조금 생기셔서 네. 관절염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무슨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네. 다른 염증성 질환 네. 그러니까 연골이 아닌 다른 부위의 염증성 질환 아까 말씀하신 슬개건염 쓸데없네요. 이런 다양한 질환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면 다 관절염이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절염은 그래도 한 반 정도가 관절염이잖아요. 네네. 그 원인은 뭔가요? 네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 관절염 그러면 일단은 크게는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나누는데 보통 흔히 말씀하시는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제하고 일반적으로 연골이 나이가 먹을수록 막 닳아서 이 연골이 없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아프고 뭐 물차고 이런 거를 이제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옛날에는 진짜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 타이어 닳듯이 네. 자동차 오래 타면 타이어는 무조건 닳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나이 먹으면 닳는 거. 음.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 연골 물론 어떤 이유로 외상이거나 또는 생활 방식이거나 어떤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이 그게 시작이 돼서 연골이 물론 조금 벗겨지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무릎 주변의 염증들 네. 뭐 연골만이 아니라 연골 아래쪽에 있는 뼈 또 주변의 활액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염증을 동반하면서 자꾸 병이 커진다고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치료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나이가 먹으면 무조건 닳는다는 네. 생각을 조금 고치셔야 돼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네. 그 마인드허트님께서 네. 무릎은 많이 쓰면 닳는 건지 그렇다면 결국 안 쓸수록 이득인 건지 이런 분들이 운동 안 하는 이유가 명백한 분들이잖아요. 난 무릎이 닳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난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 비꼬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좀 건강하고 싶은 마음에 무릎을 네. 아끼고 싶은 마음에 저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안 써야 됩니까? 네, 제가 진료 보다가 아주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연골은요 모든 게 다 똑같이 중도가 중요하듯이 네. 이제 중도가 중요한데요. 너무 많이 써서 축구 갑자기 하시다가 네. 아픈 경우도 있고 뭐 일을 너무 과하게 농사일 심하게 하시면 나쁜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너무 운동 안 해서 아픈 경우도 많아요. 안 해서요? 너무 안 해서 아프기도 하고 자꾸 연골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따가 또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연골이 왜 그럼 나빠지는지를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초기 사인이 왔을 때 빨리 발견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네. 한국에 와서 느낀 게 그 유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유행하는 운동이 있는데 특히 한국 분들이 걸으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많이 거는 게 좋다 이렇게 네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네네. 그게 무릎에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네.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무릎의 연골, 이 정상적인 연골을 보면 아마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다. 네. 연골에는 신경이 없다.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혈관이 없는데 어떻게 얘가 살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게요. 연골은 무릎 안에 있는 그 우리 활액막이라는 활액 물이 있는데 무릎 네. 안에 그 물을 통해서 예를 들면 스폰지처럼 스폰지를 물에 담궈서 쫙 짜면 물이 빠졌다가 다시 놓으면 물이 쑥 흡수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연골이 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면서 영양분을 받아요. 자, 그 얘기는 적당히 걷기 운동 같은 걸 해주셔야 네. 연골에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 좋다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포인트는 너무 많이 걷거나 네. 또는 체중이 막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이
한 번도 운동하지 않다가 네. 친구분이 걷기 좋아 또 TV에서 걸어 그랬다고 갑자기 걷기 운동을 1시간 하시면 당연히 아파지죠. 그러니까 걷기 운동은 좋은 운동인데 네. 내가 걷기 운동을 지금 시작해도 될지는 좀 별개의 얘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체중이 좀 너무 과한데 그렇죠. 과한데 한 번도 걷기를 한 충분히 적이 안 해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연골이라고 하는 스펀지가 계속 물을 그냥 영양분을 짜내기만 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또 흡수되는 기간도 필요한데 그래서 먼저 좀 체중을 빼는 방법, 그러니까 하중이 실리지 않게 뭐 자전거나 네. 앉아서 하니까요. 네. 또는 수영, 수영, 아쿠아로빅 같은 물에서 하는 운동을 첫 번째 먼저 권하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체중 관리가 되시고 근육량도 좀 생기시고 나서 그 다음 걷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럼 네. 걷기 운동은 유산소인데 그 네. 근력 운동도 좀 중요하지 않아요? 무릎 당연하- 네. 위에서 에버님이 아주 그냥 너무 상식이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위협을 느끼는데 이러다가 줄리안과 에바가 되겠죠. 네. 좋은 질문만 딱딱 해주시는데요.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 분들이 너무 걷기가 강조돼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가 나쁘지 않고 좋은 운동인데 오로지 걷기만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너무 편한 운동이죠. 네. 뭐 장비도 필요 없고 그냥 운동하시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없는 분들이 뭐 한 4, 50년을 한 번도 운동도 안 해보신 분이 허벅지를 만져보면 근육이 하나도 없는 네. 뼈만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 아줌마가 가자 그래서 1시간을 걸었다. 네. 무릎 무조건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또 생각하죠. 역시 나는 운동할 체질이 아니야. 그래서 운동을 다시 안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고 걷기 운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근육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근육 운동과 걷기 운동을 저는 항상 5대5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집에서 이제 이따가 후반에 말씀드릴 운동, 근육 운동 하시고 걷기 운동 하시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걷기 위한 운동을 또 하고 해야 걸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근데 그 네. 젊은 여성분들이 연골 연화증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이 연골 연화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네. 이것도 좀 다시 외우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네. 이론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기 무릎 연골 보신 적 있어요? 이쪽 기자님? 제가 살을 찌지 않는 이상 연골을 볼 수는 본 적 없잖아요. 없죠? 네네. 네. 그래서 연골 얘기를 제가 막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안 되셔요. 대부분 네. 와닿지가 않으시는데 우리 피부랑 비교해 보시면 너무 쉬우세요. 피부랑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네. 피부는 맨날 보잖아요. 네. 우리가 거울 보고. 자, 피부로 예를 들면 우리 욕창이라고 네. 들어보셨죠? 네.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오래 누워 계시면 욕창이 생기는데 그 과정을 잘 보시면 한 자세로 가만히 누워 계시면 압력이 한 곳에 누적이 되면서 처음엔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해요. 네. 연골로가 계속 네. 생각해 보세요. 연골 똑같아요. 연골도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뭔가 과도한 일을 집중적으로 하면 살짝 벗겨지기 시작해요. 네. 피부가 벗겨졌을 때 방치하면 이제 더 깊이 나빠져요. 네. 속에 지방층이 보이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뼈가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아주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연골도 초기에는 겉 표면만 벗겨지다가 이게 심해지면 푹푹 파여서 나중에는 뼈가 노출돼요. 네. 그게 이제 흔히들 주변에서 보시는 아주 심한 관절염, 다리가 O자가 되신 할머니들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피부 관리 열심히 받으시죠. 네. 그렇죠. 그것처럼 연골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압력이 많이 가지 않게 하는 것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체중이 나가지 않는 것도 압력 안 가죠. 그다음에 적당한 체중이지만 근육이 없으면 압력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육 키워야죠. 그다음에 피부가 조금 벗겨지면 이상 증상이 생기듯이 연골도 조금 초기에 이상 증상이 생기거든요. 네. 뭐 붓거나 네. 그럴 때 빨리 치료하시고 조금 운동량, 일회량 줄이시고 그런 거를 꼭 하셔야 돼요. 내 피부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체중 관리를 해야 되고 근력 운동 해야 되고 붓기나 뭐 그 초기 통증이 사인. 있으면은 빨리 병원을 찾아가야 그렇죠. 되는 네, 건가요? 원인을 찾으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내가 아픈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관절염 때문에 그런 건지 네. 아니면 그냥 뭐 안 하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단순히 아픈 건지 네, 네. 이걸 저희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오시면 네.
어떻게 오셨어요? 여쭤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갑자기 했더니 네. 아파요. 예. 아파서 했더니 무릎의 요 아래쪽이 아파요. 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진단이 사실은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무릎의 구조물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골 아니고도 연골판, 뭐 인대, 또 근육의 끝이 이제 힘줄이라고 하는데 네. 힘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구조물이 있어서 각 구조물별로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연골만 관절염인 거니까 네. 그 외에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럼 자가 진단 하지 마라. 네, 그게 정답. 크네요. 아무래도 우리는 네. 내 몸이 아팠을 때 내 몸이 왜 아픈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도 병원에 안 가고 네. 아유 내가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픈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네.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몇 년간 키웠다 오시는 분이 진짜로 많으세요. 와, 그때 왔었으면 진짜 그냥 며칠 아프고 끝났을 거. 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70, 80대 때도 건강한 무릎을 가질 수 있나요? 네. 그래요? 역시 또 중요한 질문이. 이러다 내 위치가 위험해지겠다. 네. 제가 항상 이렇게 그 강좌 같은 데 가면 꼭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거든요. 오늘은 좀 없지만 너무 깨끗한 연골. 정말 누가 봐도 우리가 피부가 막 탱탱하다고 하잖아요. 촉촉하고. 그런 것처럼 연골도 정상적인 연골은 그렇거든요. 그 사진과 연골이 막 벗겨진 사진을 두 개를 딱 찍어놓고 네. 이게 하나는 20대고 하나는 80대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네. 다 당연히 좋은 게 20대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근데 제가 실제 사진을 준비한 건데 80대 분이 깨끗하고 뭐 40대 분이 막 벗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80대, 90대가 돼도 관리 잘 하셨고 네. 체중 많이 나가지 않았고 운동 꾸준히 했던 분들은 연골이 정말 뭐 20대랑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깨끗해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연골이 닳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 아니, 안 그래도 저희 네. 그 댓글창에 질문이 뭐가 나왔냐면 네. 마라톤을 하는데 네.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건 그럼 무릎에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이제 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적정 어떤 그 거리와 그다음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하면 연골은 나이가 든다고 하더라도 닳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동일한 이론입니다.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다 무릎이 나쁜가요? 무릎 마라톤 오래 몇십 년 하셨는데도 무릎 좋으신 분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관리를 잘 하셔서 스스로도 뭐 평소에 근력 운동도 하시고 체중 관리도 하시고 마라톤을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내 무릎이 어떻게 보면 좀 강화가 된 거죠. 연골이 그 자극에 맞게. 그러니까 마라톤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데 왜 아픈지를 찾으셔서 네. 만약에 아프시다면 그 원인을 고치고 마라톤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추가로 우리가 왜 아픈지에 대해서 자가 진단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셨지만 네. 이런 식으로 아프면 이건 진짜 반드시 병원에 와야 된다. 네네네. 오늘 주제가 이제 관절염이니까 예, 예. 네, 관절염에 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주 흔한 증상 첫 번째 당연히 아프죠. 네. 무릎이 이렇게 처음에는 시큰시큰해요, 네. 뭐 시려요, 아려요 이런 표현을 하시고 두 번째 이제 물이 찹니다. 물 찬 걸 어떻게 하냐면 네. 이렇게 만져서 부은 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고 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두 번째 물이 차고 네. 세 번째 무릎을 이렇게 움직일 때 뿌지직 소리가 난다 그러세요. 그게 무릎에서 연골이 소리가 이제 나요? 벗겨지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네. 또 하나 열감. 열감. 네, 무릎에서 이렇게 손을 대보면 이렇게 약간 열감이 나서 뜨끈뜨끈하고 네. 빨개지기도 하고 이게 아주 그냥 가장 기본적인 증상들입니다. 초기 관절염 때. 그러면 꼭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댓글에도 70대 어머님이 무릎으로 넘어져서 무릎에 물이 차서 물을 여러 차례 뺐는데 물을 빼는 게 좋은 건지 물이 찼을 때 이렇게 예를 제가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이 건물에 비가 막 오는데 물이 새요. 네. 물이 막 차서 여기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이렇게 고였어요. 그 물 치워야 돼요, 안 치워야 돼요? 치워야죠. 치우면서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왜 물 차는지 찾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이 바닥에 고인 물 치워야 돼요, 안 치워야 돼요? 라는 질문이랑 똑같아요. 그 바보 같은 질문이죠. 물이 많이 고여서 네.
무릎이 아파지거든요. 무릎이라는 게 풍선이라서 네. 이렇게 부풀면 아파져요. 그거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그거 왜 고민해요? 근데 당연히 뽑아야죠. 뽑지 않아도 뭔가 자연스럽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이게 냅두면은 약간 요런 그 오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처가 났다. 네. 그럼 그 상처가 난 것을 거기 이제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고름이 생겼다는 거는 사실 거기에 그 우리 면역 체계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그 고름을 없애는 게 좋은 거냐? 네, 네, 네. 근데 없애면 우리 몸에 있었던 그 면역 체계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없애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아, 네. 여기에는 그 고름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 체계가 있긴 있지만 거기엔 세균과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네. 사실 한간은 있어요. 이게 네. 어느 그러니까 그 무릎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측면에서 한번 그 무릎의 물을 설명해 아, 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앞쪽 전자로 말씀하신 면역 체계까지 같이 없어진다는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자기 몸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면역 체계가 돼 있고요.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면 자, 물이 왜 고이는지 왜 새는지를 찾으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 차는 이유가 관절염인 경우도 있고 뭐 인대염증, 뭐 어디 찢어져서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잘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물은 또 차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 뽑으면 또 차. 차라리 뽑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꼭 물을 뽑음으로써 물이 더 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그거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네요. 물이 비가 새니까 당연히 물 고이죠. 이거 치웠다고 물 또 새요? 그러네요. 위를 막아야지. 네, 그러네. 원인을 찾는 원인 게 찾는 진짜 게 중요하네요. 혹시 그 이것도 댓글 저도 문득 궁금한 건데 무릎의 그런 관절염도 유전입니까? 예, 유전성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요? 무조건이라고 할 그래요? 수는 없지만 네. 유독 보면은 정말 부모님도 안 좋으시고 예. 좀 젊은 나이 때부터 별로 막 운동도 강하게 안 하고 네. 일도 심한 일 안 하시는데 연골이 빨리 닳고 막 물 차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더 주의하셔야겠죠. 신경 써서 운동도 하시고. 그 관절염이라고 하는 게 그 일반 통증하고 달리 관절염은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일반 통증이라고 아까 구분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관절염은 뭐가 다르길래 이걸 일반 통증과 좀 구분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일반 통증이라고 하신 말씀 다른 병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아니죠, 당연히. 네네. 그렇죠? 각 병별로 치료 방법과 예방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이잖아요. 네. 연골이 또 하나의 상식으로 잘 아시는 게 한 번 생기면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대나 다른 쪽은 좀 자연 치유되는 경향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연골은 진짜 아주 작은 경우는 관계없지만 네. 연골이 꽤 많은 양이 없어지면 그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에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치료는 가능한 거죠? 그럼요. 제가 연골도 이제 관절염도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의학적으로는 보통 뭐 그레이드 1, 2, 3, 4 해서 1단계부터 4단계를 얘기해서 각 단계별로 다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오든지 약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1단계, 2단계에서는 진짜 약이나 또 주사를 해서 좋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3단계 가서는 이제 수술도 필요하지만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은 자가 진단하지 말고 네.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게 네. 자가 진단이 참 인터넷으로 네. 참. 인터넷 봤더니 제 증상하고 똑같아요. 네. 증상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네. 이 100년의 아침을 또 진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그 한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그 속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첨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무릎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지금부터 네.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 아까 제가 피부로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예. 피부 잘 생각해 보세요. 피부 관리하려고 뭐 하십니까? 그 뭐 이렇게 수분. 로션도 바르고 수분 네, 공급하고 네. 막 어디 오랫동안 눌리면 안 좋으니까 네. 안 누르게 하시죠. 네. 무릎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골은 오랫동안 뭔가 집중적으로 압력을 받으면 벗겨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건강한 분들 얘기예요. 네. 자, 첫 번째 당연히 체중 줄여야겠죠.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진료보면서 체중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들 하신 말씀 누가 몰라요. 그렇죠. 다 그랬어요. 누가 몰라요. 나도 알아요. 수도 없이 노력을 해봤어요. 안 돼요. 근데 뭐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네, 방법 찾으셔야 되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을 줄이지 않고는 어떤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원장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려니 운동 안에서 체중이 늘어난 건데 그럼 무릎을 안 썼던 건데 그 무릎을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쓰다가 아까 앞서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무릎이 부하가 아플 수 가게 있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중이 안 가는 운동이 뭐라고 했어요? 수영이나 수영, 아쿠아로빅. 아쿠아로빅이나 물에서 하면 이 부력 때문에 네. 무릎에 가는 하중이 좀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식이 관리나 이런 거 같이 맞아요. 하셔야죠. 자, 체중 첫 번째. 좀 첫 번째 네. 주종 빼고 자, 두 번째 사실 무릎을 튼튼히 한다는 말이 조금 틀린 말이고 네. 무릎 주변의 근육을 튼튼히 하셔야 됩니다. 근력. 네, 무릎을 튼튼하게 할 수는 없고요. 자, 무릎 주변의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똑같이 좀 이렇게 막 걸으시더라도요. 네. 근육이 좋으신 분은 하중이 덜 가게 되고 스트레스가 무릎에 네. 근육이 없는 분들은 이게 쿵쿵쿵 걸으면서 하중이 많이 갑니다. 네. 그게 몇 년 쌓인다고 생각해 보시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세 번째 안 좋은 증상 계속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죠. 좋죠. 네. 안 좋은 증상, 안 좋은 자세가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옛날 우리 아까 부모님 말씀하셨지만 네. 농사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반일 네. 하시잖아요. 네. 그 쪼그려 앉으면 이론적으로 무릎의 압력이 7배에서 10배가 늘어나요. 아, 그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막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면 어. 압력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전 서 있는 게 당연히 이렇게 누르니까 더 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눌립니다. 이렇게 쪼그려 더 앉아 있는 게 네네. 훨씬 더 큰 네. 무리가 되는군요. 쉽게 생각하시면 벤치 네. 우리 아시죠? 예, 예. 벤치를 이렇게 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손잡이가 눌리면서 꽉 조이듯이 음. 쪼그리고 있는 자세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요새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지만 양반다리 오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양반다리도 너무 오래 하면 예, 예. 그러니까 무릎은 굴곡을 많이 해서 오래 있으면 하중이 많이 갑니다. 스트레스가. 그래서 네. 그러면 의자에 앉는 게 될 수 낫네요. 있으면 의자 생활하는 게 좋고요. 바닥에서 특히 무릎 꿇고 앉는 습관이 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동양인들이 관절염이 좀 많은 이유가 그런 게 관련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앉고 쪼그려 앉고 양반다리 오래 하고 바닥 생활하고 그런 거 좀 줄이셔야겠죠. 그다음에 하나 또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예,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오신 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뭔가 무리하셔서 아픈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10시간 서서 일하시거나 뭐 농사하시거나 그분들 보고 쉬라 그러면 아유, 그럼 생계가 위협다 쉽지 보니까. 않죠. 네.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면역 반응이 있고 자기 보호 반응이 있는데 그걸 쉬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쉬는 거는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10시간 서서 일하는데 네. 나 계속 일해야 돼. 일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네. 나는 10시간 일할 테니 좋은 주사 어디 있는 거 좀 놔주세요. 아.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 주사도 약도 효과를 보려면 네. 조금 줄여주는 게 같이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긴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혹시 그 진짜 서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뭐 중간중간에 무릎의 어떤 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매장에서 예. 10시간 서 계신 분이라면 가만히 서 계시지 말고 네. 뭐 작은 그 발판 같은 거를 해서 네. 한 발 올렸다가 발 바꾸거나 아. 해도 되고. 하중을 좀 분산시키는 그렇죠. 거군요. 분산. 시간대별로. 네. 음. 그리고 또는 뭐 의자가 있으면 잠깐이라도 좀 앉으셔서 음. 뭐 다리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 근육 운동하시고 음. 물론 부족하겠지만 네. 10시간 서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많이 힘든 건 당연하지만 그나마 팁이 되겠죠. 좀 종아리 스트레칭이나 스트레칭 하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칭이 중요한 이유가 그 짧아진 근육을 늘리는 것도 그 근육 자체도 좋지만 짧아지면 자세가 나빠져요. 무릎 예를 들어서 무릎 뒤에가 짧아지면 무릎이 구부정해지죠. 네. 뭐 허리가 우리가 복 앞으로 이렇게 짧아지면 구부정해지죠. 네. 그 구부정해진 자체가 자세가 무릎에 안 좋고 허리에 안 좋으니까 스트레칭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무릎이 구부정해진다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굽혀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건강하셔서 모르시는데 네.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자기도 모르게 내 무릎이 이래서 그거 되게 좋은 방법 하나가 지금 보시다가 벽에 가서 서보세요. 벽에. 벽에 가서 지금 등 대고 서셔서 내 무릎이 벽에 닿나 한번 해보세요. 무릎 뒤쪽에. 섰을 때 안 네. 닿는 사람 많아요. 당연히 안 닿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닿을 거예요. 아 그래요? 유연성이 너무 좋은 사람과 좀 뻣뻣한 사람이 있지만 네. 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안 닿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네, 그건 근데- 진짜 굽은 거다. 그거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어차피 이제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테니까 핸드폰이다 아니면 뭐 태블릿이다 아니면 한번 지금 벽에 한번 가보세요. 가셔서 한번 서보시게. 예. 서보세요. 네.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당장 서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왼쪽 무릎이 아프다. 예. 그러면 오른쪽 무릎만큼 돼야죠. 왼쪽 무릎이 아파서 구부정하면 네. 얼만큼 펴야 되느냐? 오른쪽만큼 펴야죠. 아. 오른쪽 무릎이 정상이니까. 기준점이 항상 나의 반대쪽 생각하시면 되죠. 둘 다 만약에 좀. 둘 다 그렇다. 둘 다 그렇다면은 병원에 오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무릎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자세는 진짜 절대 웬만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최악의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뭐 정말 최악의 자세 하나 꼽으라면 쪼그리고 앉는 겁니다. 쪼그리고 앉는 거. 쪼그리고 앉는 게 제일 나쁘고요. 예. 이제 자세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운동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다양하세요. 네. 그러면 운동하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운동해요 그래요. 한 분도 운동 안 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왠지 약간 죄책감이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나 운동을 좀 하는 사람이야. 네. 그러신 것 같은데 무슨 운동하세요 물어보면 약간 이제 멈칫하셔. 또 파고드네. 많은 분들이 걷는 거, 네. 네. 뭐 일하면서 걷는 거, 지금 출근하면서 걷는 거, 퇴근하면서 걷는 거, 이거 운동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는 분들의 특징이죠. 그거 난 운동을 그거라도- 하면 안 돼요? 그거라도 운동이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운동 아니죠. 아. 그건 운동 아니고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드려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 그 축구 감독하셨던 이영표 대표님이 네. 어디서 강의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학생들에게 학생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세상에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안 된다. 네. 해야 할 일을 지금 해놔야 된다. 운동도 똑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이 있고 네. 해야 할 운동이 있어요. 네. 근데 다들 하고 싶은 운동만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축구, 네. 농구. 네. 저도 뭐 농구 엄청 좋아하는데 축구, 농구, 뭐 크로스핏,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너무 재밌는 거 많죠.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고 싶은 운동이고 네. 해야 할 운동. 음.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운동은 근력 운동, 아. 유산소 운동, 체중 관리 운동. 음. 요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야 할 운동을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 고생한다. 그렇죠. 하고 싶은 운동도 못 하죠. 하고 싶은 운동도 못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저희 맥락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데 네. 지금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제가 네. 아까 질문을 못 드린 게 있어갖고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소리 나는 분들, 아, 그다음에 네네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소리 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 네네. 자, 소리도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젊은 분들 큰 문제 없는데도 뭐 계단 올라갈 때나 앉아서 이렇게 무릎 펼 때 그냥 뚝뚝 우리 손 여기서 네네. 이렇게 네. 이런 딱딱 그냥 소리가. 뚝뚝 하는 네, 소리는 그냥 정상으로 보셔도 돼요. 네. 특히나 아프지 않다면. 근데 연골이 마모가 되기 시작하면 소리가 조금 달라요. 약간 눈 밟는 소리, 뿌지직 뿌드득, 뭐 이렇게 뿌드득. 비닐봉지 막 부비는 소리. 아, 이렇게 손을 대보시면 네. 무릎에 손 대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네. 부지직 하는 느낌을 느끼세요. 아 소리가 좀 다르네요. 달라요. 뚝뚝은 소리가 괜찮다. 달라요. 아. 네, 뚝뚝은 괜찮고 네. 약간 부지직, 무지직. 빠지직, 네. 뭐 이렇게 낙엽 밟는 소리 네. 그런 소리가 좀 나시면 연골이 뭔가 매끈하지 않네, 아, 뭔가 나빠지기 시작했네 네.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중요하네요. 소리가 다르다. 소리가 다릅니다. 소리가 다르군요. 아, 소리가 네, 다르다. 네. 무조건 소리 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딱딱 소리 나거든요. 무릎 피면은 네. 딱딱 이렇게. 네, 그럼 그건 뭐 괜찮다. 괜찮습니다. 저도 앉았다 일어날 네. 때 이렇게 뿌득 하면은 이제 막 옆에서 놀리거든요. 너 아이 좀 섞어서 막 이렇게 놀리는데 아, 그 그건 소리 전혀 괜찮아. 틀린 얘기입니다. 아, 틀린. 괜찮다. 네. 그러니까 뭔가 눈 밟는 소리처럼 뽀드득 나거나 두두두. 낙엽 밟는 소리처럼 부주죽 나거나 이렇게 약간 소리가 좀 길게 이어지는 네네. 그런 것들이 연골에 분명히 문제가 그게 있다. 소리가 들리진 않을지라도 네. 느낌을 느낌. 다들 스스로 하세요. 느끼실 거예요. 심한 분들은 느끼십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병원을 가셔서 가야 된다.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야 내가 뿌드득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나는 지금 관절이 좀 닳았어라고 진단하시지 말고 혼자 진단하시지 말고 꼭 병원에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관절염이면은 치료할 때 뭐 약을 드시는 게 맞나요? 아니면 주사로 치료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치료하는 건가요? 네네. 아까 제가 4단계로 나눈다 했잖아요. 네. 그 단계별로 치료가 다르고 아. 또 환자분 무릎 관절염이라고 해서 정말 한 명 한 명 다 증상이 다르시고 네. 뭐 연골이 깨진 부위도 다를 수 있고 사이즈도 다를 수 있고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약과 주사와 뭐 다른 물리치료와 이런 것들 사실은 잘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결국은 자가 진단 및 자가 치료를 결정하시면 안 되고 네, 맞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비 질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치료법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안 돼, 안 내내 한 시간 동안 했던 얘기가 절대 집에서 혼자 알아서 판단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십시오 얘기해놓고 자가 치료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가 치료법 대신에 네. 자가 관리법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관리법. 자기 관리법.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가 네네. 관리법. 자가 관리법을 말씀드리면 부부가 남편과 부인 두 분이 진료실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네. 두 분이 싸우세요, 제 앞에서. 두 분 다 무릎이 아픈데. 네. 자, 남편은 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운동 좀 해라. 네.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부인은 남편분에게 너는 운동 좀 작작해라. 그렇지. 네. 두 의견 차이가 심합니다. 네. 자, 두 분 합의 보셔야죠. 중간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관리가 중간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네. 중요한 포인트만 기억하신다면 근육 없는 사람은 근육 키우시고 그다음에 웬만한 근육이 좀 있으시면 근육 유지하는 운동 그게 이제 걷기 운동 네. 하시고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파악하고 네. 그다음에 자가 관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가 없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 저희가 진짜 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잠시 후 건강 챌린지에서 소개를 해드릴 네, 겁니다. 건강 챌린지. 네, 건강 챌린지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네. 여러분들 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지난주에 건강 챌린지가 뭐였었냐면 네. 감사 일기 쓰기였었어요. 네, 단점자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그 한걸음님, 문유정님,
프리지아님 당첨됐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건강 챌린지 우리가 무릎을 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직접 한번- 나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말로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서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하기 쉬운 하지만 효과 있는 네. 챌린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의자에 있으면 앉으셔서요. 다리 하나씩 쭉 펴주세요. 이렇게 오. 쭉 펴서 네. 쫙 펴서 힘을 어디가 힘이 가나 느껴보시면 여기 힘이 갑니다. 허벅지. 허벅지에. 그래서 들고 5초를 쉬세요. 하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내리고. 트레이너 선생님 같았어요. 네, 다시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이렇게 저는 한쪽당 100번씩 하라고 말씀드려요. 100번이요? 최소. 되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자, 100번. 두 개를 그냥 같이 한다고 해도 되거든요. 예. 두 개 같이 하면 같이 해도 돼요? 자, 5초 했죠? 네. 1초 쉬었죠? 네. 또 6초잖아요. 네. 100번. 600초예요. 그럼 10분. 10분이에요, 10분. 10분. 생각보다 적네요. 얼마 안 투자할 수 10분 있어요. 괜찮네요. 하루에 어. 10분 했는데 네. 이거 한 일주일 하시면 내가 근육이 이렇게 좋았어? 느끼실 정도로 생깁니다. 위에서 오는 무게를 허벅지가 잡아줘야지 무릎에 충격이 안 가니까 허벅지 근육은 꼭 키우셔야 돼요. 무릎 좀 아프신 분들도 이거 해도 괜찮습니까? 네, 이거는 큰 충격이 안 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하셔도 되고 심지어는 저희가 무릎 수술, 인공관절 수술하면 네. 다음날 이 운동 시켜요. 재활 운동으로 해도 재활 되는 운동이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 강한 운동 아니고 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 하라고 말씀드리면 100개 채우려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빨리 하려고 네네. 효과 없습니다. 펴서 근육에 힘 간 걸 느끼시면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되겠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미처 못 보고 지나친 것 같은데 발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발은 세워요. 자 이왕이면 이렇게 전 세우라고 보내요. 네. 그래야 힘이 이렇게 앞쪽에 딱 오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는 거 이제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발목. 자, 운동을 분리하셔야 돼요. 허벅지 운동할 때는 그냥 발 위로 당겨서 하시고요. 네. 네. 요거는 따로 여기 종아리 운동이세요. 아. 그러니까 운동을 두 개를 혼동해서 섞지 마시고 네. 이거 할 때는 발 드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발목 운동 따로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건강 챌린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발을 쫙 뻗고 네. 사진 찍는 인증 사진을 보내주시거나 하면 되겠네요. 네, 네. 발은 꼭 들고 네. 들고 5초씩 5초씩. 100번. 그리고 중요한 거 네네. 하나만 말씀. 허리 아프신 분들 네. 네. 이거 하다가 허리 좀 아프다고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숙여서 하지 마시고요. 네. 될 수 있으면 등받이에 딱 허리 받쳐서 아. 이 골반 위로는 딱 고정된 자세. 네. 얘만 움직일 수 있게. 음.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다리를 쫙 펴서 다리만. 5초씩. 네, 혹시 댓글 올라올까봐 아. 저거 했더니 허리 아팠어요 할까봐. 그러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은 또 주의하시기 위해서 등받이 있는 의자에서 네. 꼿꼿이 잡으시고 고정된 상태에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앉아서 무릎 펴기 100번, 한 번당 5초씩, 그다음에 1초씩 쉬고 그거 다 해봐야 10분입니다. 10분. 10분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건강한 무릎을 가질 수 있으니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저희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통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 밴드 여기다 전화까지 혹은 전화 문자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이용하실 분들은 그 업로드 해주시고 반드시 해시태그 백년의 아침 해시태그 건강 챌린지 이걸 체크해 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는요 백년의 아침 밴드에 가입한 이후에 챌린지 인증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010-3898-2324번을 이용하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네. 문자 이용하시면 되고 네이버 밴드나 인스타그램 네. 뭐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그쪽을 이용하셔도 되고 네. 저희가 선택되신 분들에 한해서 밥알 찹쌀떡 백년 화편 밥알 찹쌀떡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밥알 찹쌀떡을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사진밖에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된 게 뭐냐면 네.
오늘 이제 8월 24일과 25일 네.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가 백년 화편에서 팝업 스토어를 오, 저희가 열기로 네. 했어요. 그래서 직접 오시면은 네. 저희가 마련한 무료 시식 행사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24일, 25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아. 자, 그것도 많은 여-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 7시 여기 오픈 스튜디오로 오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오늘 무릎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에바님 어떠셨어요 오늘?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가요. 제가 무릎 통증이 있었으니까 일단 자가진단 금지 이걸 제일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평소에 뛰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무릎이 시큰시큰했었는데 좀 이거 병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 정도였었는데 네. 오늘 원장님 이야기를 듣고 혼자 고민하지 말자. 네. 괜히 혼자 고민하지 말자. 네. 일단 한번 가서 진단을 받아보자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평촌 서울나우병원 김준배 원장님이셨고요. 저희 백년의 아침도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셋이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